네, 영화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솔직하고 도발적인 영화 속 이야기, 또 오늘도 새 기자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인범이다.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형사 최영구. 너 겁먹었구나. 하지만 그는 형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에서 17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곡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15년, 그리고 2년이 더 흐른 지금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끔한 얼굴로 자신이 살인범이라 고백하는 남자. 세상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이 책을 통해 앞으로는 다신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소재의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사가와 이세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되게 잔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 네. 일본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한 적이 있어요. 너무 인기가 있어서 광고 모델로까지 활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박시우 씨가 맡은 이 살인범이 굉장히 잘생긴 네. 그 남자잖아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당장 섭외해.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이 미디어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네. 이렇게 굉장히 선정적으로 나아가는 미디어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이게 게러스급. 바로 특종이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이 상당히 비현실적이거든요. 네. 일단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박시우 씨에게 얼굴이 뭐 잘생겼다라고 질문한 여기자의 모습. 외모가 상당히 준수하십니다. 혹시 따로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건 아닌가요? 같은 여기서를 봤을 때 참 황당했고, 그러니까 여성지 기자들한테는 질문 주지 말라니까. 또 뭐 그 박시우 씨 편에서는 그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여성 변호사의 네. 멘트들도 약간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예. 여자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그리고 감독이 이 영화 만들면서 좀 본인이 예전에 봤던 영화라든지 참고를 해서 이 영화에 좀 반영한 부분 같은 거 느낄 수 있죠. 이 살인의 추억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 이 영화는 내가 살인범이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정병리 감독님이 이 살인의 추억을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로 꼽았고요. 또 그 영화를 하면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극 중에서 이 정재영 씨가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그런 실제 대사를 쓰기도 하고요. 야, 유두석 밥은 먹었냐? 이거나 처먹어, 이 개. 범죄의 완전함을 스스로 깨는 이유는 뭡니까? 죄책감이라고 해두고 싶군요. 살인범을 연기한 박시우와 형사를 연기한 정재영. 외모만 본다면 서로 역할이 바뀌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쇼 한번 하게. 정재영 씨가 외모가 오히려 범인에 가깝고 이 박시우 씨가 만약에 경찰 역할을 했으면 오히려 그 선과학이 분명히 드러나서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객들이 기대하는 지점을 역으로 노림으로써 그 노림수를 굉장히 좀 기대한 것이 아닌가. 특히 박시우 배우가 저에겐 더 인상적이었던 게요. TV에서는 주로 굉장히 좀 귀족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이번 영화가 박시우 취향 때문에 첫 번째 영화인데요. 편견을 깰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역시 박시우 씨가 빛나는 부분은 외모적인 부분인데 방점을 찍는 장면이 수영장 씬이에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전신이 나와요. 같이 보던 여자 관객들이 좀 깍하는 약간 그런 아주 게 미세한 깍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셨던 장면인가요? 그렇죠. 여자 관객이라면 누구나 인상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갈라진 배 근육이 나오는. 아, 갈라진 갈배. 살인범 이두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정체불명의 남자가 풀어놓은 뱀에 물리고만 이두석. 뱀의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그는 마침내 혼절하고 맙니다. 물린 지는 얼마나 됐어요? 5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응급치료를 받고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듯 했으나 어디선가 또 한 대의 구급차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이두석에게 살해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이두석을 납치해 놈에게 직접 죄를 물으려 한 것이죠.
때마침 이 현장을 목격한 형사 최영구.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도로 위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동차 추격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20km 속도로 굉장히 천천히 달리면서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 위치 선정은 굉장히 잘해서 그런 속도감을 냈다고 하고 또 박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설마 저거를 정말 차 위에 올라가라고 할까 싶었다는데 실제로 올라가서 촬영을 하게 시켰고 뭐 정재영 씨나 다른 배우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말 못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첫 장면부터요. 액션으로 굉장히 몰아치는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재미있는 건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액션이요. 사실 영화의 분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영화 초반과 중반과 마지막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액션에 굉장히 좀 공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오래 나온다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받거든요. 이두석 내가 데려옵니다. 추격전 끝에 이두석을 손에 넣은 유가족들. 하지만 그에게 죄를 묻기도 전에 형사 최영구가 나타나 그를 다시 납치합니다. 납치 사건 이후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진 이두석. 복수를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살았던 유가족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거짓이어서는 안 되죠. 마침내 그를 향한 분노의 화살이 발사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화살은 그의 심장을 관통하지 못합니다. 신선한 소재와 화려한 액션으로 관객들을 자극시킨 이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였습니다.